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건 가능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요양원에 갈지 아니면 자식들에게 기대어 살지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이런 걱정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안동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며 요양원 없이도 완벽히 독립적인 삶을 꾸리고 계신 76세 박형식 씨가 계십니다. 형식 씨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내와 사별한 후에도 외롭거나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박형식 씨가 어떻게 자신의 노년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그 비결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형식 씨는 안동의 작은 집에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이곳은 20평 남짓한 단층 주택으로 정원 한쪽에는 소박한 텃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 주변은 조용한 시골 풍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공기가 맑아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형식 씨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동이 트기 전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신 뒤 간단히 스트레칭을 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이 달라지죠. 형식 씨는 늘 이렇게 하루를 준비합니다. 산책은 그의 하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과 중 하나입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이웃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죠. 어떤 날은 이웃집 할머니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네, 밭에 물 주러 가세요? 같은 소소한 대화지만 형식 씨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산책을 마치면 정원으로 향합니다. 텃밭에는 상추, 고추, 깻잎 같은 채소들이 정갈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형식 씨는 손수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텃밭을 가꿉니다. 이건 내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만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이기도 해요. 작은 열매 하나를 보고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아침 식사도 그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로 텃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로 식탁을 차립니다. 깻잎을 곁들인 고추장을 찍어 밥을 먹고 상추쌈으로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합니다. 직접 키운 음식이라 그런지 더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아침은 몸도 마음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형식 씨가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형식 씨는 한동안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요양원에 들어가 보라고 권했지만 그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서의 삶은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안일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스스로 해내기로 마음먹었고 매일 아침 걷기와 정원 가꾸기를 일상으로 삼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됐죠. 그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독립적인 삶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박형식 씨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만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형식 씨가 어떻게 경제적 자립과 건강을 유지하며 삶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홀로 남겨진 박형식 씨는 한때 깊은 고립감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요양원을 권유하며 그곳이라면 돌봄도 받고 외롭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형식 씨는 요양원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선택의 배경에는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지만 나만의 공간과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식 씨는 그때부터 자립적인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생활비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형식 씨는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소득을 늘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젊은 시절 배운 목공 기술이 그의 손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형식 씨는 작은 나무 가구나 생활 소품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걸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 참 감사하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뿌듯함이 더 큽니다. 또한 집의 일부를 단기로 여행 온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순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러 오는 이들이 간간히 머물며 형식 씨의 일상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만큼 중요한 것은 생활 환경의 정비였습니다. 형식 씨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물건이 많으면 마음도 무거워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는 작은 집에서 간소하지만 알찬 삶을 꾸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집안은 필요한 가구만 남겨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집 밖의 텃밭은 형식 씨의 손길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내 삶도 함께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형식 씨는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 요양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의 삶을 단단히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며 독립적인 삶의 자신감을 키워갔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스스로 해낸다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형식 씨는 자립적인 노년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준비가 아니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꾸준함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음에서는 그가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과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의미를 더해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형식 씨는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죠.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는 이를 위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하루를 만드는 산책과 텃밭 가꾸기. 형식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통해 몸을 깨웁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이웃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그의 오랜 일과입니다. 걸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도 밝아지고 몸도 가벼워져요. 특히 이웃들과 몇 마디 나누는 게 참 좋아요. 혼자 사는 외로움이 덜어지거든요. 산책을 마치면 정원으로 향합니다. 상추, 고추, 깻잎 같은 작물들이 자라는 텃밭은 그의 또 다른 운동 공간이자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손수 물을 주고 흙을 다루며 흘리는 땀은 그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비결입니다. 땅을 만지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져요. 뭔가를 키운다는 기쁨이 크죠. 두 번째, 간단하고 건강한 식단 실천하기. 형식 씨의 식단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재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이용해 간단하지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준비합니다. 사 먹는 것보다 제가 직접 키운 걸 먹으면 몸도 더 좋아지고 돈도 아낄 수 있어요. 일석이조죠. 그는 식사 중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소금 대신 고추장, 된장 같은 전통 장류를 활용합니다.
또 매일 일정량의 물을 섭취하며 아침에는 직접 담근 유자차를 마셔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매일 실천하는 소소한 운동. 형식 씨는 텃밭 가꾸기 외에도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합니다. 특히 거실 한쪽에 작은 요가 매트를 깔아두고 틈틈이 몸을 움직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어요. 집 안에서라도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걸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야 독립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관계의 균형 유지하기. 혼자 살지만 형식 씨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식들과 매주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하며 안부를 나누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손주들이 집에 놀러 오기도 합니다. 손주들이 오면 집이 정말 떠들썩해지죠.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자식들에게 과하게 의지하거나 자주 연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울까 봐요. 대신 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들에게도 더 마음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형식 씨는 또한 동네 어르신들과 가끔씩 모여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은 그의 삶에 활력을 더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평화를 위한 독서와 사색. 형식 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책을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로 인생의 의미나 자연에 관한 책을 읽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모르고 살았는지 깨닫게 돼요. 배우는 게 늦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또한 그는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스스로에게 감사한 점을 떠올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져요. 나이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해지더라고요. 박형식 씨의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작은 실천들입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이 되어 있어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형식 씨가 어떻게 이런 실천들을 통해 얻은 행복을 주변에 나누고 스스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형식 씨는 자신이 실천해온 삶의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나이가 들어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사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면 그게 더 큰 보람이죠. 그는 동네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특히 텃밭 가꾸기에 관심 있는 이웃에게는 농사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합니다. 아무리 작은 텃밭이라도 키우는 재미가 커요. 같이 가꾸면서 나누면 더 좋죠. 텃밭에서 딴 상추나 고추를 이웃과 나누는 그의 모습은 이미 동네에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경험을 나누는 동네 모임. 박형식 씨는 한 달에 한 번 동네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모임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팁이나 경제적인 자립 방법, 그리고 생활 속에서 느낀 소소한 기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듦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얻습니다. 형식 씨는 이 모임이 단순한 대화의 장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 박형식 씨는 젊은 세대와의 교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있고 제 경험이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처 중학교에서는 가끔 초청을 받아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형식 씨는 은퇴 후의 삶, 독립적인 노년, 그리고 텃밭 가꾸기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며 학생들에게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곤 합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의 작은 노력들이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농사를 지으며 땀 흘린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학생들은 그의 솔직한 이야기에 큰 호응을 보이며 끝나고 나면 그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냅니다. 삶의 기쁨을 나누는 작은 행동들. 형식 씨는 작은 친절이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동네 할머니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드리거나 혼자 계신 어르신에게 텃밭에서 딴 채소를 가져다 드리는 일은 그의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누는 게 대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쌓이면 그게 큰 의미가 되더라고요. 형식 씨의 따뜻한 마음은 이웃들에게도 전해져 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형식 씨는 이렇게 주변과 소통하며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혼자만의 삶에 갇히지 않고 다른 이들과 함께하며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게 결국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제가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외롭지 않은 비결이에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형식 씨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박형식 씨는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후 그의 삶은 점차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돌보는 것조차 막막하고 힘들었지만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주변과 소통하며 작은 기쁨을 나누는 생활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아내도 떠나보냈고 자식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했죠.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형식 씨를 변화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그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형식 씨는 자신이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자부심을 되찾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거나 요양원에 가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걸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자립적인 삶은 형식 씨에게 단순한 경제적 자립이나 신체적 독립을 넘어 정신적 자립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형식 씨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며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루틴과 자기 관리, 그리고 이웃과의 소통은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불안하고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자체로 행복을 느껴요. 제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과 나누는 일이 정말 소중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형식 씨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이야말로 형식 씨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덕분에 그는 과거보다 몸이 훨씬 건강해졌다고 말합니다. 운동이든 식사든 내 몸을 잘 돌보면 마음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형식 씨는 매일 아침 산책과 간단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텃밭에서 기른 신선한 채소를 통해 영양을 챙깁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형식 씨의 건강을 지켜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식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매일 일상을 살아가며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기쁨과 성취감이 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그저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갔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를 위한 삶이고 누군가와 나누는 기쁨입니다. 형식 씨는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며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나이가 들었을 때도 충분히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박형식 씨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한 가지 선택, 독립적인 삶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고 자신이 경험한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걸 믿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그게 곧 큰 변화가 된답니다. 오늘은 박형식 씨의 이야기를 통해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형식 씨처럼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며 주어진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여러분,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충분히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을 믿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형식 씨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